안녕하세요. 주식개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이 종목도 구독자분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원하셔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조 영상으로만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하고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3거래째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인은 3거래째 매도, 기관도 2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3거래째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이 물량을 계속 사고 있고 외인은 계속 던지는 쪽으로 기관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신용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잔고율이 뭐 상환만 계속하고 신규를 하지 않으니까 잔고율이 뭐 0.34 거의 뭐 신용 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 거의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 잠깐 한번 볼게요. 요게 뭐냐면은 수급적인 부분인데 투신이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를 좀 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매도를 했는데 그냥 일부 소량만 좀 매도를 했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투신하고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내 외국인이 매수를 3일 연속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외인이 매도를 하면서 이 개인하고 같이 이 내 외국인하고 같이 물량을 좀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이렇게 물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물량 자체를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모습이 보여요. 일단 한 달 기준으로 평균가를 한번 보는 게 속 편하겠죠. 한 달이면 언제죠?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8월 21일 요때네요. 요때입니다. 요때 8월 21일 상승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가장 간단하죠.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얘네하고 지금하고 평단가 이 금액을 절대 개인이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 아마 처음으로 요런 상승폭의 장하고 명절이 껴있는 장은 아마 처음 하실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 요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명절을 몇 년을 겪다 보니까 조금 대응 방법도 있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때부터 잡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 제가 여태까지 뭐 일주일 단위하고 그날만 잡았어요. 그 이유는 단타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 종목에 대해서 길게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찍었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또 수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저기 두산으로 해서 제가 아시는 분은 여러 번 수익을 계속 얻은 분도 계시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 방맹이를 짧게 잡으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방매기를 짧게 잡고 이렇게 수익 줄 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제 말을 듣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수익을 계속 났고 물려도 크게 안 물려 있을 거예요. 지금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의 평단가가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을 때 외인의 힘으로만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기간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이게 올릴 수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달 기준 요 금액 그래서 평단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오늘까지 조금만 크게 할게요. 외인이 평단가가 13,794원이에요. 매수한 평균다가. 그런데 매도한 평균 가격이 14,134원. 13,000원에서 요 정도면 거의 한 얼마 정도 이익이죠? 요거 200원, 300원, 거의 한 400원 꼴 이익이 되는 가격에 매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그러면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죠. 지금 상태로. 그리고 평단가를 봐도 지금 얘의 평단가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어.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 14,187원이에요. 지금 400원보다도 조금 낮죠. 근데 얘네 평균다 매도 가격이 449원이기 때문에 얘네도 높게 여태까지 팔아먹었어요. 낮은 가격에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일주일 단위 한번 볼게요.
14일부터 지금까지 금액으로 이제 매수한 평균가를 보면은 외인이 15,129원, 매도 가격이 15,269원. 어때요? 높죠? 그러면 외인이 굳이 싸게 안 팔았다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간을 한번 볼게요. 기간은 15,347원. 근데 매도한 평균가가 15,244원. 100원이나 싸게 던지고 있어요. 뭐 이해가 안 가죠? 매수한 가격보다도 더 싸게. 제가 아마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웨이는 괜찮은데 기간이 공매도가 연기됐잖아요. 6개월 더. 6개월인가? 네, 더 연기되면서 얘네가 이제 짜증이 나니까 막 매도 반항을 하는 식으로 매도를 많이 때린다.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번 주에 방송을 할 때. 기간이 내로 꽂아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계속. 기간이 꽂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매물대가 나와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단 오늘 당일 매수와 매도 평단가 한번 볼게요. 오늘 외인이 매수 평단가가 14,678원이에요. 그럼 이 가격보다 높죠? 매도 평균 가격이 14,66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인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러면 기간 한번 볼게요. 기간은 14,576원. 그리고 매도 가격이 14,657원. 간만에 한 70원 정도 비싼 가격에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주일 내내 금액을 싸게 후려치다가 인제 매수를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결론은 뭐냐면 가격을 떨어뜨린 게 기간이 되는 거겠죠. 기간이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작정하고 좀 괴롭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공매도 부분 한번 볼게요. 공매도를 지금 잘 어지간해서 안 보는데 지금부터도 공매도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신용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대출을 주식담보대출을 못 받게 했어요. 그리고 신용을 지금 못 쓰게 제재를 했어요. 증권사에 돈이 없대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증권사는 돈이 없을 수가 없는 게 걔네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우리 같은 주식담보대출로 얘는 팔면 돼.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얘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금리에 갖고 와서 하는 건데 왜 돈이 없겠어요? 만들라고 하면 충분히 만들지. 결론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밀린다는 거예요. 지금 100조가 넘는 돈이 예탁금이 돼 있고 기존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 담보대출만 받았지 신용은 잘 안 쓰니까 담보대출을 1차적으로 막았는데 신용을 자꾸 돌리다 보니까 신용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방어가 되는 거야. 지수 방어도 되고 공매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기사를 딱 띄우고 나서 그거 끝나자마자 공교롭게 오늘 미국장이 좀 안 좋았죠. 금요일날. 그러고 핑계로 그냥 겸사겸사 내려 꽂은 거예요. 오후에. 아마 다른 단톡방이나 이렇게 영상 보시면은 아마 그런 부분 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기관들 욕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요거를 공매도를 제가 9월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9월 1일 공매도를 이게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칠 수 있어요. 아직도.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부분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매도 금액을 보면 공매도 평균 가격이 16,361원이에요. 근데 현재가가 14,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공매도를 11.99니까 12%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를. 그러니까 공매도가 제가 상환 기간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매도로 얘네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공매도 정지가 됐으니까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 조종자, 그러니까 증권사나 기관들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부분을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얘네가 이제 되게 양아치죠. 신용을 못 쓰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택담보대출도 못하게 하고. 결론은 뭐냐면 연기금이나 얘네가 공매도 쳐서 적자를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못하게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가능하면 이런 공매도 부분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종목에서 조금이라도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못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애들, 그래서 제가 항상 요 수급 부분 얘기할 때 양아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금융투자들 이런 것들 완전 양아치라고, 그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지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번에 한번 이거 방송하다가 뭐라 그랬더니 뭐 메일로 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건 좀 삼가하겠습니다. 특정 요런 거에 대해서 요거 좀 삼가하겠는데, 진짜 아치예요, 아치. 진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유동성의 자금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안 되죠. 주식으로 돈은 다 몰리게 해놨어요. 부동산 규제로 해서 주식으로 다 돈을 몰리게 해놓고서 주식담보대출 안 되게 하는 건 똑같아요. 내 집 갖고서 내가 대출 못 받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똑같이 만들어 놨어. 그러고서 신용 쓰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을 막 설마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쓰겠어? 이렇게 했는데 신용으로 써갖고 막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기관이거든요. 연기금이나 얘네들, 기관이나 증권사 애들, 얘네들, 저기 보험, 금융투자 있죠?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시정조성사들. 짜증나는 애들. 그래서 얘네가 매수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말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어쨌든 이런 애들이 돈은 다 막아놓고 돈이 없다는 게, 솔직히 은행 가면은 돈 빌려주지 왜 안 빌려주겠어요? 걔네가 돈이 되는 일인데 왜 돈을 안 꼬라박겠어요? 결론은 정부나 그런 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냄새가 좀 난다. 약간 디테일하게 간다면 삐질만 하죠. 6개월 동안 얘네 뭐 해 먹고 살겠어요? 이런 분위기나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돈을 먹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의 위기는 돈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정반대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방송 드렸던 중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현금도 종목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추석 전날 28일, 29일 날 외인이나 기관들이 매수세가 가장 많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하고 그게 싼값에 주워 간다. 그 대신 내가 아마 그 앞주에 가격을 흔들 거다. 많이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맹이 짧게 잡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내라. 그리고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시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9일이나 28일 날 좋은 가격 오면 그때 꼭 매수를 해라. 제가 꼭 기회가 온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주말에 방송했던 종목 좀 상담 아닌 뭐 요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10개 정도 이야기했는데, 많게 오른 건 8%고 적게 오른 건 거의 뭐 보합에서 거의 4% 이상씩은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좀 방맹이만 좀 짧게 잡고 이렇게 하셨으면 충분한 수익도 내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번 주에 만약에 수익이 나면 평소에 내가 100만원 갖고 투자했으면 50만원만 투자를 하십시오. 이거 50만원만. 크게 하지 말고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금도 종목이라고. 현금도 종목. 이게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패턴을. 저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꼭 명절 앞두고 주가가 떨어져요. 일부러.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필요한 시기고 돈을 찾는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는 시기가 보통 20일에서 25일 사이. 왜냐하면 우리가 공과금이나 그런 내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전업 투자자분들이 많잖아요. 개인들도. 그러니까 그런 특정 시기가 있어요. 타이밍이. 일부러. 그런 것만 또 일부러 그때 봐서 공포 분위기 줘가지고 일부러 주가를 흔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또 제 얘기 들으면 또 소설 쓴다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매수와 매도의 단가 그날 한 달치나 뭐 이렇게 다 제가 여기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제가 읽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읽어주는 데가 없죠. 왜 읽어주는 데가 없냐? 이거를 알면은 유료방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읽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걸 알아도 가르쳐 주질 않지. 그래서 제가 잘 말을 안 하는 게, 이런 게 좀 악용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냥 공유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걸 알면은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솔직히 이런 평단가나 그런 거. 그러면 유료방 만약에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신기하죠. 솔직히 진짜로 그 금액까지 되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제 공매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현금화에 대한 비중, 요번 주는 이왕이면 수익이 주면 평소에 투자 금액의 딱 절반만 하시고 모아 놓으셨다가 29일 날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진짜 괜찮은 종목도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물을 타도 그때 타시는 게 확실히 낫다. 그리고 진짜 오늘 같은 장에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진짜 좋았을 거예요. 진짜 그냥 막 떨어진 종목들 많았거든요. 떨어졌을 때 그것만 매수해서 사갖고 3%씩 그냥 먹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늘 좀 오전부터 미팅이 좀 잡혀갖고 월요일날 장 초반에 좋을 때만 좀 보고 제가 못 봤어요. 못 보고 이제 중간에 제가 녹화 영상 해놓은 게 있어서 그 녹화를 봤더니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후려쳤어요. 보통 뭐 한 자릿수 마이너스 분들 거의 두 자릿수로 다 바뀌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공포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저기 두산중공업 이렇게 빠졌지만 제가 분명히 평단가 부분 이야기해 줬죠. 그거 잘 참조하시고요. 만약에 요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13,270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물을 타도 그때 타시는 게 낫다. 안전하게. 그게 훨씬 더 타도 효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얘네 한 달 평균 가격이 얼마죠? 여기 13,794원이에요. 그럼 13,800원 잡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네보다는 좀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죠? 그러면은 13,270, 그러니까 13,300원 정도 그때 선에 와도 잡아도 상관없다. 얘네보다는 일단 평단가보다 낮게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차트 부분이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상하게 저점에서 물타는 부분을 잘 맞추는 이유가 얘네 기준으로 얘네보다 평단가보다 낮게 잡으면은 어쨌든 기존에 그냥 어설프게 물타는 것보다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월요일 장이 이렇게 음봉 전체적으로 수급이 뭐 3% 넘게 빠졌다 다시 조금 올라왔다 뭐 이런 상태니까 솔직히 지금은 차트 부분이 많이 망가졌어요. 솔직히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종목이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아마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날이 제일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나 저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이런 평단가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수급 들어온 거 하고 이런 그 뭐지 보조지표에 대한 요런 차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좀 설명을 해서 좀 설득력 있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갑자기 그 진짜 엄한 데에서 뺨 맞은 거예요. 미국이 떨어졌다고 해갖고 진짜 얼떨결에 이렇게 밀어붙이고 당해버리면 게다가 신용도 못 쓰게 했지. 그러니까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린다는 자체가 아마 힘들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뭐 시간에 보고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리거나 뭐 그러는 건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제가 방맹이는 좀 짧게 잡는 게 좋다는 건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9월 달부터. 그러니까 꼭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조금 내가 좀 적게 벌더라도 안전하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최고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누가 내 돈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나면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진짜 사고 싶으면 28일, 29일까지만 꼭 참으십시오. 그때 분명히 진짜 괜찮은 종목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 왜? 여태까지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두 가지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종목이니 정책 지원이니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다가온 건 다음 주에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팩트예요. 옛날 장이었으면은 화장품주하고 예를 들어서 게임주가 갔어요. 명절에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주가를 내가 더 사더라도 신용이든 대출 받아서 샀었는데 이제 그런 게 막혀버리니까 조금 그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틀리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논할 부분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나 이런 차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를 벌고 얼마를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돈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뭐 수급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보다 요런 부분을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초보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이에요. 저도 경험으로 배웠던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참조 영상 부탁드리고요. 꼭 그리고 다른데 검색을 하셔서 내용들을 꼭 들어보시고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뭔가를. 내 방송이 맞다고 전 절대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방송을 꼭 참조하시고요.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적인 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택하셔갖고 꼭 현명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고 제가 가능하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에 한해서 이런 특정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부터 해갖고 한 몇 가지 종목, 메인 종목 다 한 4-5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매수 단가하고 그런 평단가만 조금 알아도 물을 탈 수 있을 때 좀 마음적으로 조금은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좋은 경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멘탈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남을 아프게 할 때는 자기도 아파요. 그만큼. 쉽게 간단한 원칙이 내가 누군가를 때리잖아요. 그럼 내 주먹도 아프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세력도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고 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력이 이겼다고 판단할 때는 물량을 매집을 했을 경우에 이기는 거지 돈 쓰고 물량 뺏겨버리면 좆되는 거예요. 이쪽 바닥은. 그러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10개면 10개의 파이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나가 떨어지느냐 그거를 먹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주식은 합법화된 노름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계산하셔가지고 꼭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을 오늘 많이 했는데요. 오늘 월요일장이고 그리고 요번 주에 어쩌면 힘든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첫날부터 제가 좀 팩트 폭격을 좀 했는데 멘탈을 잡을 거면 확실히 잡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에 대한 결정을 확실히 내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좀 팩트 폭격을 많이 했는데 제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